안녕하세요. 수의학 심증 레뷰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일드리프트, 더 난스피시픽 치프 컨선 오브 일드리프트 임상적 접근에 대해 김 교수님과 박 원장님과 함께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임상 현장에서 환자의 미묘한 활력 저하를 통해 다양한 뇌과 질환의 초기 신호를 포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오늘 다룰 일드리프트는 반려동물이 자신 같지 않다, 아무래도 이상하다라는 모호한 증상을 보일 때를 말합니다. 이 증상은 때로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초기 징후일 수 있으므로 병력 청취, 신체 검진, 그리고 적절한 진단 검사를 통한 체계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원장입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잘 않는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제기되는 사례는 굉장히 빈번하게 접합니다. 오늘 이론과 실제 임상 경험을 통합하여 어떻게 접근하고 관리할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드리프트의 기본 개념과 임상적 의의를 살펴보며 오늘의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드리프트란 반려동물이 평소와 달리 활력이 저하되고 행동이나 정신적 각성이 완만히 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호자들은 종종 자신 같지 않다, 혹은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증상보다는 전반적인 활력 저하로 나타납니다. 임상적으로 이 개념은 매우 비특이적이어서 다양한 뇌과적, 외과적, 심지어 환경적인 요인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의 연령, 품종, 성별 등 신호란 정보가 진단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동물은 선천적 기형이나 기생충 감염, 반면 성숙한 동물은 퇴행성 질환이나 종양이 원인이 될 수 있죠. 이렇게 환자의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초기 감별 진단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는 일드리프트의 모호함 그 자체에 있습니다. 단일 증상이 아니라 전체적인 활력 저하로 나타나기 때문에 병약과 신체 검진, 그리고 필수 진단 검사를 통해 세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교수님, 이런 모호한 증상을 평가할 때 가장 효과적인 초기 접근법은 무엇인가요?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은 체계적인 단계별 진단입니다. 첫째,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병력과 환경, 최근 변환 등을 상세히 청취하고, 둘째, 손으로 하는 신체 검진을 통해 눈에 띄는 이상을 확인합니다. 특히 강아지와 고양이처럼 종에 따른 특징과 품종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신체 검진 후 완전 혈구수, 혈청 생화학 검사, 소변 분석 등 기초 검사를 통해 초기 평가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소변 비중이 1.035 이상이면 신장 기능은 비교적 정상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보호자가 제공하는 병력에서 식욕 저하, 활동성 저하, 행동 변화 등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추가 검사의 필요성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때로는 단순한 자연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진단 테스트 선택과 그 순서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단 테스트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비심각한 경우에는 1차 검사로 혈액 검사와 소면 분석, 그리고 간단한 영상 검사를 고려합니다. 만약 환자가 심각해 보이면 흉부 X선, 복부 초음파 등 2차 검사를 포함하여 보다 정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의 제약 때문에 보호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모니터링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의 경우 80에서 100ml/kg/24시간, 24시간, 고양이의 경우 50ml/kg/일 정도의 수분 섭취량과 식욕, 활동 수준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진단의 임상 핵심 포인트는 병력, 신체 검진, 그리고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상태가 단순한 자연 변화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진단 상황에서도 유머가 분위기를 풀어주기도 하는데요. 교수님이나 원장님께서 관련해서 재미있는 사례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병원에서도 한번 반려동물이 마치 졸린 척하며 침대에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 보호자와 함께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단순한 탈수 상태였지만 꼼꼼한 검진을 통해 경미한 이상을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이런 유머러스한 순간들은 겉보기에는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소소한 임상 단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웃음 속에서도 배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적 접근법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치료적 접근은 근본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탈수나 경미한 통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서브큐 주사로 10에서 20ml/kg/시간의 체해 보충을 실시하고, 진통제는 세도트브 효과를 피할 수 있는 낮은 용량으로 사용합니다. 중요한 점은 각 치료 단계 후에 반드시 환자의 반응을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경미한 경우 보호자에게 집에서의 모니터링을 철저히 안내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재방문을 권유합니다.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해 증상 변화, 식욕, 활동 수준 등을 일일이 체크하며 필요시 추가 검사를 시행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모니터링과 예후 평가는 치료 성공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초기 치료 후 7일 이내 재평가를 통해 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치료를 결정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복잡한 사례의 경우에는 어떤 추가적 조건이 필요할까요? 복잡한 사례에서는 환자의 종특이적 특성과 추가적인 구조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X선이나 복부 초음파와 같은 영상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최신 연구에서는 유전자 분석이나 생체 정보 모니터링 기술을 통해 개별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집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최신 기술이 실제 진료에 적용될 때 보호자와의 소통 및 환자 관리 전략 역시 함께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경험 공유가 임상진료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평가, 모니터링, 그리고 보호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일드리프트 관리의 임상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신 연구 동향과 미래의 임상 방향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어볼까요? 최신 연구에서는 일드리프트와 같이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면적 평가와 정밀 의학 접근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흉부 X선, 초음파, 그리고 추가적 혈액 분석을 통합하여 개별 환자에 맞춘 진단 및 치료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빠르게 적용되면 진단 및 치료 프로토콜의 혁신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환자 관리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로 철저한 평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보호자와의 명확한 소통은 일드리프트 사례 관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오늘은 일드리프트와 관련된 진단 및 치료적 접근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논의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일드리프트의 정의와 그 비특이적 증상의 임상적 의미, 그리고 신주간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을 통한 1차 평가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기본 검사에서부터 영상 검사, 심지어 정밀 검사를 통한 차별 진단 전략까지 다루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요약으로는 체계적인 초기 평가,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그리고 치료 후 철저한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김 교수님, 박 원장님,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임상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